PD 트리거를 연결해보면 9V가 나와요. 12V 출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V가 나오고요. 15V로 넘어갑니다. 설정되어 있는 그 출력값 중에 12V가 없습니다. 이 케이스 인증을 받은 이 케이스에도 12V 출력이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제조사 측의 실수로 인해서 12V 구건 옵션이 정상적으로 넣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시며 때문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반품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조 배터리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클레버타키온이라고 하는 회사에 무려 26,800mAh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 제품인데요.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하면서 최초로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의 위주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를 구매했을 때 당시에는 사실 워낙 스펙이 좋아서 좀 구매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조사에서 공개했던 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이 26,800mAh의 대용량 배터리, 최대 124W의 고출력 파워, 그 다음에 듀얼 PD PPS,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LG 정품 리튬 전지 사용이라 해서 국내 배터리셀을 사용한다 이렇게 좀 홍보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패스스루를 동시 지원해서 제가 당시에 이제 틴텐바이미 제작을 했을 때 패스스루 기능을 쓰고 싶었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량의 용량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면서 그 다음 패스스루를 지원하는 제품이 이것밖에 없어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한 용도인 DC 플러그를 변화해 쓸 수 있다는 걸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다양한 용량의 전원을 아웃풋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네이버 쇼핑몰 쪽에 정식으로 이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인데 여기 보면 12V 3A 전압 출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보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배터리 제품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 6월, 5월쯤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체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기를 올렸던 제품이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마케팅을 많이 하는 제품을 제가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spek이 좋아서 좀 구매를 해봤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에도 보면 이게 제품의 하단에 보면은 명확하게 원래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12V 3A, 그러니까 5V, 9V, 12V, 15V, 3A, 볼트 5A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또 15쪽은 볼트 표기도 제대로 안 돼 있네요. 재밌는 건 이 제품은 KC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V 출력이 필요해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12V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트리거, 사실 이 제품 때문에 제가 이 트리거라는 제품을 써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12V PD 트리거, 그 다음 19V PD 트리거가 있어요. 그래서 PD 지원 케이블을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 친구가 또 19V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다 꼽아주고, 이건 실제로 제가 노트북 충전이나 맥북 충전할 때 쓰는 PD 케이블입니다. 딱 꼽아주면, 그리고 전원을 켜주면 삑 하고 소리가 나죠. 그리고 보면 19V 트리거를 사용 시에는 지금 20.2V라고 해서 20V와 거의 유사한 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12V가 지원되는 PD 트리거를 연결해보면 9V가 나와요. 12V 출력이 안 됩니다. 이게 12V가 분명히 된다고 여기 써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12V가 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뭘 잘못했나 막 고민을 하다가 다른 출력들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결이 돼서 다양한 전압값들을 출력할 수 있는 걸 체크해 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면 얘는 PD 3.0을 지원하고 모드를 바꿔보면 5V가 나오고요, 9V가 나오고요, 15V로 넘어갑니다. 15V. 즉 여기 안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출력값 중에 12V가 없습니다. 이상해가지고 한번 제조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조사에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질문했던 건데 12V 출력이 안 된다고 문의를 남기니까 이렇게 써있죠. 해당 12V는 지원 가능하다고 상세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지만 담당자분이 잘못 기재해 놓아 주신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래서 12V 출력이 안 되냐 물어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빠르게 수정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네요. 우리가 이걸 보통 허위 광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케이스 인증을 받은 이 케이스에도 12V 출력이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12V 출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담원 분께서 전문적인 뭐 이슈나 아니면 기술을 잘 몰라 답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전문 상담원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자, 또 재밌는 답변을 들었죠. 안녕하세요, 바이퍼럭스입니다. 상세 페이지 오입력
입력으로 불편드리며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USB if 정식 PD 3.0은 12V 구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이 있는 경우는 제조사의 옵션으로 넣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제조사 측의 실수로 인해서 12V 구간 옵션이 정상적으로 넣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시며 해당 부분은 PD 쪽에서 해당 부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뭐 질문한 내용이 돼서 어떤 간에 중요한 거는 해당 부분 당사 실수인 것으로 되신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반품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냐 막 문의를 했는데 무료 반품 처리 외에는 보상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내용을 정리해서 문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제작전 스펙이 12V가 원래 만들려고 했지만 제조사 측의 실수로 구현이 안 되었고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상에 계속 문구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은 10월 4일 기점으로 공식 스토어에서 정보는 다 수정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한 별도 사과라든지 아니면 뭐 회수 뭐 그런 뭐 안내 문구는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료 반품 이후에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나오고 네, 그 이후에도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료 반품 이후에 별도의 보상 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큰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 큰 문제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문 변호사님한테 문의를 드려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표시광고법 위반 같은 경우는 꽤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지금 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넣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었던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넣고 절차를 밟아서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담당 팀이 부서가 3번이나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민원조사 1팀에 배정이 되었어요. 재미있는 게 이때 다시 물품을 보내놓고 다시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제출한 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확인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이 파손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제품이 파손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해당 제품이 불법 제품을 확인될 경우 제부 내부 부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을 민원에게 제공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별도의 보상은 없으며 민원인께서 이에 동의하실 경우 제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니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게 제가 그래도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써서 제품을 쓴 건데 물론 제가 조사를 부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10만 원 날리고 약간 뭐랄까요, 알 권리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 같은 개념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3제 4호에 따라서 불법 제품에 대한 감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은 사료되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 및 방법은 우리원 내부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원 규정에 대해서는 알리오 홈페이지에 등재된 공공 공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았냐면 이렇게 제품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뭔가 파손이 될 정도로 검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 절차나 그런 게 없는 게 뭐 절차상에 당연히 뭐 공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따라야 될 규칙이라면 따라야죠. 저는 조사를 의뢰한 게 맞고 그것이 뭐 불합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이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조사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의제기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부탁했던 이유는 배터리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격 전압이 나오지 않는 제조사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제품이 아무런 고지 없이 그냥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이런 걸 조사를 해야지 제2, 3의 피해를 분명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의 책임을 저와 같은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법을 따르고 사는 국민으로서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하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한 과정을 좀 확인받고자 해서 저는 이 제품을 지금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보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뭐 제가 이 배터리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사서 거의 한 번도 못 써봤지만 뭐 그 어디까지 가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제품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품절 처리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며 재입고 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 지금 네이버 스토어 쪽에서도 지금 제품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말 재고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제품을 조사를 좀 의뢰하고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전자전기에 대해서 높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V를 지원하는 제품에 이 보조 배터리 스펙만 믿고 꼽아서 사용했을 시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해당 전압을 쓰셔야 되는 전압을 맞춰 쓰셔야 되는 목적성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좀 맡겨보고요. 향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게 된다면은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재미나고 유용한 정보만을 리뷰하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좀 안타까운 내용들을 좀 공유하게 된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좀 더 재밌고 밝은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